저는 다시 그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런 곳에서 말이죠. 그날 밤, 윌셔 그랜드 호텔은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그 지붕은 꿈같은 탈출구로 변모했습니다. 깜빡이는 촛불이 공기를 향기롭게 채웠고 실크로 장식된 테이블은 부드러운 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며 피아노의 부드러운 선율이 반짝이는 로스앤젤레스 스카이라인 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몬테베르데 교육재단 갈라는 작은 행사가 아니었다. 비전가, 예술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수년간의 은둔 생활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화려한 모습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깊이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고 혼자 온 것도 아니었다. 저는 4명의 젊은이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우아한 모습. 각자 독특한 존재감을 지니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룬 움직임. 우리는 단순히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닌 에너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매혹적인 무엇이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쏟아지는 시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시선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억의 칼날이 소음을 찢어내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돌아섰고 시간은 자신 안으로 접혀 들어갔습니다. 그였어요. 강준서. 한때 내 모든 것이었던 남자.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그날, 그의 발걸음마다 내 영혼이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17년 그토록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군중의 중심에 서 있었다. 맞춤 정장 차림으로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 소금과 후추 같은 머리카락은 같은 조용한 자부심으로 뒤로 비껴져 있었고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동자 뒤에 다른 것이 플리커하고 있었다. 혼란.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혼란이 공포로 변하는 순간을. 왜냐하면 그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얼굴에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민재의 폭풍 같은 회색 눈동자. 서아름의 조각 같은 턱선. 서지훈의 사각형의 결의에 찬 턱, 서유나의 비뚤어진 반쪽 미소. 그 미소는 녹일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진실의 조각들. 왜냐하면 그는 내가 결코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믿고 떠났기 때문이다. 서유나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가 맞아요, 엄마. 그녀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여전히 강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도망갈까요? 서지훈이 농담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안 할 거예요. 내가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강 같은 남자는 도망가지 않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거야.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 방에 있는 누구보다도 그가 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와인잔을 꽉 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나는 알아챘다. 그것은 나만 알아챌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그토록 잘 알았던 적이 있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그의 시선은 내 옆에 있는 젊은 얼굴들을 스쳤다. 그의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이미 해안을 삼킨 파도를 막으려는 듯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긴장되어 있었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분노도 따뜻함도 없었다. 단지 모든 종류의 상처를 견뎌낸 사람의 차분함뿐이었다. 너는 못 왔다고 생각했어. 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은 그곳에서 사라졌다. 나는 턱을 들었다. 이 사람은 서민재야. 서아름, 서지훈, 그리고 서유나.
각 이름은 그가 스스로 쌓은 현실에 깨지기 쉬운 얼음 위에 돌처럼 떨어졌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지만 마른 뚫린 폐에서 빠져나가는 공기처럼 그의 입에서 빠져나갔다.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보았다. 강준서,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나갔던 그 남자가 이제 자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전체 이야기를 아직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말할 것이다. 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한 아이에서 다른 아이로 옮겨가며 부인하려는 마지막 흔적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에 있었다. 모든 얼굴에, 모든 시선에. 그것은 그를 향해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진실을 가릴 말은 더 이상 없었다. 그들이 당신의 아이들인가요? 그는 쉰 목소리로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시간을 주려 했다. 그가 20년 가까이 부인하고 무시하고 버린 것의 무게를 느끼도록. 네, 나는 마침내 그의 불안정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치며 말했다. 그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강은 진실이 그를 휘감아 숨을 멎게 한 듯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서민재 어두운 머리카락과 강이 거울에서 본 것과 같은 폭풍 같은 회색 눈동자를 가진 자신감 넘치는 젊은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서아름 생각에 잠긴 시선과 날카롭게 솟은 눈썹을 가진 그녀에게로. 그녀는 내 얼굴을 닮았지만 그의 조용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서지훈과 서윤아는 움직이지 않고 침묵의 파수꾼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못한다고 했잖.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어. 내가 끼어들었다. 내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더 이상 간청하거나 약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때 믿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와인잔의 줄기를 마치 마지막 다처럼 움켜쥐었다. 그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인가? 그 질문은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진실을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작은, 지친 미소를 지었다.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침묵 끝에 얻은 쓴맛이 섞인 미소였다. 그들은 내 아이들이에요. 나는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도요. 그 말은 그에게 강렬한 타격처럼 다가왔다. 순간 그는 현실에서 벗어난 듯 보였다. 눈동자가 어두워졌고 방해 소리가 사라졌고 그는 그저 서서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아니야. 그게 가능할 리 없어. 그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서민재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 나왔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믿든 안 믿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은 입을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보였어요. 그의 머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삶의 틀을 재구성하려고 급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때 확신으로 이끌던 남자는 이제 네 개의 자신의 반영 앞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답을 원한다면 내가 줄게.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장면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아이들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서지훈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유머도 없었다. 17년이나 준비할 시간을 줬으니 다행이네. 나는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가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그들을 이끌고 떠났다. 강은 반짝이는 볼룸 중앙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혼자서. 그리고 괴로움에 휩싸여. 그의 시선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혼란, 후회, 그리고 두려움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긴 시선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닫히자 서윤아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그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나는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기서 나를 바라보는 여성은 더 이상 깨지지 않았다. 슬픔이나 만약에 대한 생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어머니였다. 특별한 것을 지키는 사람. 네, 나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말할 거야.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들을 만큼 강해졌다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었다. 특히 나는. 강 화이트모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갈라를 떠나며 어두운 라의 거리에서 4명의 낯선 사람들의 얼굴이 유령처럼 따라오는 듯했다. 그들의 표정은 그의 기억에 새겨져 진실을 둘러싼 요새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다. 지나치는 매일도 장도양 타상기증 경방기적 1절. 다음 아침, 그는 사무실에서 걸음을 옮기며 가슴이 조여오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전화를 들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택교. 신중하고 브릴란테이,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 서하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라. 특히 2007년 이후의 모든 것을. 의료 기록, 재정 상황, 법적 문제 모든 것을. 한은 질문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강은 그날 종일 책상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오래된 파일, 편지, 사진 모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났다. 그들의 결혼 사진은 그가 결코 비울 수 없었던 서랍 속에 여전히 끼워져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지금도 쳐다보며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한이 다시 전화했을 때는 거의 자정이었다.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강은 자세를 바로잡았다. 말해보세요. 서 씨는 2007년 말에 노바제네시스라는 생식 연구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 리브 박사가 주도했으며 줄기세포와 난자 재활성화를 통해 불임 치료를 목표로 한 극비 프로젝트였습니다. 강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참가자였나요? 한은 잠시 멈췄다. 단순히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그녀는 첫 2명의 성공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강은 바닥이 흔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물어야만 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암호화된 기록에 접근했습니다. 한이 조용히 말했다. 4명 모두 서민재, 서아름, 서지훈, 서윤아는 그녀의 치료 후 2년 이내에 브라이어우드 의료센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각자의 DNA 기록이 있습니다. 강은 숨을 참았다. 그리고 한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선생님. 4명 모두. DNA 일치율 99.97%입니다. 강은 앞에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각 프로필이 있었다.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그리고 모든 문서에 새겨진 한 줄. 아버지, 강 화이트모어. 한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지만 강은 이미 듣지 않고 있었다. 주변 세계는 침묵에 휩싸였다. 배신감이 그를 텅 빈 상태로 만들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수십 년 전 그 문을 닫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는 될 수 있었던 것을, 존재했던 것을 버리고 떠났다. 17년의 시간이 두려움에 휩싸여 사라졌고 진실은 그동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릴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수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서 아레움의 병원 기록에 있는 초음파 이미지를 바라보며 그의 첫 번째 아이, 그의 딸 요 그 순간이 그가 그곳에 있어야 했던 순간이었다.
화면에 나타난 그 작은 생명의 빛이 아버지가 되는 첫 번째 순간이었어야 했다. 기쁨으로 아픈 후회가 아닌. 새벽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 때 그는 한 번 더 하늘 전화로 걸며 단 한마디만 말했다. 임현우 박사를 만나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은 밀물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 화이트모어는 도망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 나는 강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전혀 몰랐다. 그가 어떤 파일을 읽었는지, 어떤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갈라에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maybe just maybe 이제 내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일지도 모른다. 내 버전. 불가능한 선택들 뒤에 숨겨진 필터링되지 않은 진실, 그 4명의 놀라운 생명이 태어난 모든 순간의 진실. 그리고 왜 내가 강을 찾아가지 않았는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 돌아오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직위나 명예를 위해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갈라 행사 후 3일 후 조용한 오후에 문이 울렸다. 문구멍을 확인할 필요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까지도 멈춘 듯 했다. 강이 거기 서 있었다. 그의 상징적인 턱시도가 아닌 주름진 회색 셔츠에 넥타이가 어색하게 코트 주머니에 밀어 넣어진 모습이었다. 그는 지쳐 보였고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자지 않은 듯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히 옆으로 물러서서 그를 들어오게 했다. 이 집은 우리에게 피난처였다. 그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세상을 만든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곳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그가 한때 떠나버린 삶의 낯선 이로. 서윤아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담은 머그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 걸음을 멈췄고 눈동자가 앞에 남자를 스캔하듯 움직였습니다. 그가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직접적이었다. 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나는 거실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아이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서민재, 서아름, 서지훈, 그리고 서윤아. 그들은 소파에 흩어져 앉아 존재는 알지만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그 남자를 마주했다. 강은 방 중앙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다. 무겁고 불확실한 숨소리였다. 내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걸 직면하지 않고는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이해하고 싶고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해? 서지훈은 팔을 교차시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들으라고. 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라진 걸 용서받기 위해서인가? 강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야. 너는 몰랐어. 서민재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각 단어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너는 우리에 대해 몰랐어. 하지만 엄마는 알았잖아. 그녀가 누구였는지. 만약 그녀가 엄마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강은 침묵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동자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과거에 기억하던 오만함이나 자부심이 아니었다. 이건 달랐다. 슬픔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서아름은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읽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만약 그때 알았다면, 엄마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당신은 머물렀을까요? 그 질문은 고요한 공기를 가르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방은 침묵에 휩싸였다. 강은 창 쪽으로 몸을 돌린 후 잠시 밖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다시 돌아보았다. 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 머물렀을 거라고. 그걸 위해 싸웠을 거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의 나는 누구였을까? 모르겠어요.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실은 나는 떠나기로 선택했어요. 서윤아는 머그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강은 방 안의 모든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에 새기는 듯 했다. 나는 도망가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는 이제 단호하게 말했다. 책임지기로 선택했어요.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서민재는 일어나 그를 향해 걸어갔다. 한 남자와 한 젊은 남자 눈과 눈이 마주쳤다. 과거는 나타나서 지울 수 없어. 서민재가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그건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내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남자의 정의로 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키워낸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서서 거절이 아닌 질문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차분하고 명확하게. 여기서 포옹을 기대하고 왔다면 그건 약속할 수 없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남겨둔 것을 되찾기 위해 왔다면 이 문은 잠기지 않을 거야. 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 부드러움이 스쳤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야망이나 거리감, 통제력이 없었다. 그곳에는 단순하고 드문 것이 있었다. 시도해보려는 의지, 단 한 걸음이라도. 서지훈은 어깨를 으쓱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가끔 마침내 들어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가장 나쁜 건 아니야. 강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드물고 후회로 물든 미소였지만 이번에는 열려 있었다. 솔직한. 그 주일 오후 그는 예고 없이 돌아왔다. 한 손에는 낡은 폴더를, 다른 손에는 와플 쿠키 상자를 들고 문 앞에 나타났다.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그 오래된 베이커리에서 산 것, 약 8년 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다. 어떻게든 그는 기억했거나 아니면 내가 알아차리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문을 열자 그는 불확실해 보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세는 여전히 주저했지만 눈은 달라졌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마치 묻는 듯 했다. 다시 시도해도 될까?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강이 쿠키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냥 그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원할 뿐이야. 나는 그와 마주 앉아 거리를 유지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그가 이미 소진한 것이었다. 이제 내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선택은 이제 그들의 몫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영화관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황금빛 오후 햇살이 그들의 머리카락에 반사되며 들어왔다. 서윤아가 먼저 그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넓어지더니 얼굴이 읽기 어려운 표정으로 굳어졌다. 그 다음 서아름, 서민재, 서지훈이 차례로 들어오며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강을 인식했다. 호기심의 빛, 경계의 흔적, 아직 결정하지 못한 감정의 불꽃. 강은 움직이지 않고 서서 떨리지 않도록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다.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건 알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원하신다면 당신을 알아갈 기회를 주고 싶어요. 서지훈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팔을 교차시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뒷마당 바비큐. 생일 카드. 17년 동안의 시간을 되찾으려는 거예요? 강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게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존중할게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 있을 거예요. 만약 언젠가 물어보고 싶다면. 아니면 단순히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서민재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깨진 걸 고치는 방법을 모르지만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침묵이 숨을 참은 듯 내려앉았다. 공기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듯 했다. 서윤아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부드럽게 머리를 흔들었다. 내 역할은 끝났어요. 나머지는 내가 결정해야 해. 서아름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은 후 강을 향해 돌아섰다. 차 있니? 그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응. 있긴 해. 좋아. 클로버와 빈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8시까지 열려 있어. 간단한 걸로 시작하자. 강은 미소 지었다. 작고 불안하지만 진심이었다. 나도 갈게. 서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은 그냥 아이스크림이 괜찮아서야. 서민재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너도 갈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안 갈게. 이건 너를 위한 거니까. 그들이 나가자 문이 닫혔고 나는 창가로 이동했다. 밖에는 햇빛이 동네를 따뜻한 청동색 이불처럼 감싸고 있었다. 기적은 필요 없었다. 마법을 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작은 걸음들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인생을 바꿀 만한 깨달음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저 작은 순간들 뿐이었다. 누군가가 새로운 맛을 언급했다. 다른 누군가는 강의 주문을 잘못 발음했다고 말했다. 서지훈은 카운터에 차 키를 두고 왔다고 웃었다. 그들은 큰 고백이나 획기적인 돌파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였다. 진짜가 치유의 시작이다. 강은 그 후로 자신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갑자기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열어두었다. 조용히. 생각 깊게. 가끔 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고 캐주얼하며 압박 없이 캠퍼스 근처 서점에서 흥미로운 책 몇 권 찾았어요.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기숙사 근처에 샌드위치 가게를 발견했어요. 다음에 가볼게요. 궁금하시면. 처음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서민재가 첫 번째였다. 가장 경계심이 강했지만 동시에 가장 호기심이 많았다. 어느 날 그는 강이 기다리고 있던 카페로 들어갔다. 소개도 전조도 없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다.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유용한 말을 해보세요. 강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대학 시절 지갑을 잃어버리고 학생증 복사본으로 살아남은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는 너무 구체적이고 어리석어서 서민재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그것이 그들의 시작이었다. 서아름은 더 오래 걸렸다. 그녀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자세는 출구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강의 근처 미술 전시회를 언급하자 뭔가 변했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두 번째 만남에 그녀는 스케치북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은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녀는 잡어지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머물렀다. 그건 의미가 있었다. 서지훈은 모든 것을 도전했다. 직접적이었고 릴렌트러스했다. 매번 만남은 시험이었다. 왜 지금일까? 왜 노력할까? 다시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강은 완벽한 답변을 가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지만 다시 사라지지 않을 거야. 결국 서지훈은 강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긴장하지 않게 되었다. 서윤아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었지만 한 번 열자마자 가장 빨리 신뢰하게 되었다. 한비 오는 오후, 그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버스 막혔어요. 근처에 있어요. 그는 12분 후에 우산과 우비를 들고 나타났다.
차 안에서 그녀는 별로 말하지 않았지만 내릴 때 글러브 박스에 접힌 메모를 남겼다. 와줘서 고마워. 나는 조용한 거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개입하지 않았다. 안내하지 않았다. 그냥 관찰했다. 어머니가 강변에 서서 자녀들이 자신의 다리를 선택해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처럼 어떤 다리는 흔들리고 어떤 다리는 튼튼하지만 모두 그들의 것이니까. 어느 저녁, 그들이 모두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들이 부엌 테이블 주변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를 통해 음악처럼 흘러나왔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음악처럼. 서민재는 서아름과 강과 함께 방문한 미술 전시회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들려주고 있었다. 서지훈은 서유나를 올해 가장 헷갈리는 기상캐스터라고 놀리며 서아은은 조용히 웃었고 서지훈은 강이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의 당황스러운 목소리를 흉내냈다. 나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문턱에 서서 따뜻한 차를 손에 쥐고 그저 지켜보았다. 느끼고 있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한때 피만 공유했을 뿐 기억도 시간도 공유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중에 계단을 오를 때 내 전화기가 진동했다. 강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모든 문을 닫지 않아줘서 고마워.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답하지 않았다. 화난 건 아니었다. 단지 감사하다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내 안에는 여전히 조용히 살아있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 그는 정말로 떠났을까?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더 깊은 무엇 그가 아직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한 무엇이 있었을까? 초가을 저녁, 공기에 첫 추위가 스며들고 발 아래 노란 잎이 바스락거리는 날, 서유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질문을 던졌다. 후회한 적 있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마치 생각에서 갑자기 흘러나온 것처럼. 하지만 서유나 네 사람 중 가장 부드럽고 직관적인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조용한 힘으로 다가왔다. 강은 카운터에서 사과를 자르고 있었다. 그의 손이 움직임을 멈췄고 칼이 커팅보드에 한 번 두드린 후 완전히 멈췄다. 천천히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내 눈이었다. 더 젊고 더 맑고 그가 숨기려는 어떤 것도 꿰뚫을 만큼 날카로웠다. 다른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서민재, 서아름, 서지훈도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치 모두 입술 뒤에 같은 질문을 품고 있던 것처럼. 강은 칼을 내려놓았다.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의자를 끌어당겨 서유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회피하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저 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모든 연기를 벗어던진 거친 목소리로 그는 대답했다. 네, 그는 말했다. 매일매일. 서유나는 머리를 살짝 기울였다. 무엇을 후회하나요? 강은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에게 한때는 단지 가설에 불과했던 얼굴들. 그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기억들. 그가 지켜볼 수 없었던 삶들. 용기 없어서 머물지 못한 걸 후회해요. 그가 말했다. 사랑을 두려움에 묻어버린 걸 싸워야 할 때 떠나버린 걸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모든 첫 순간들을 놓친 걸. 누구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변명도 없었다. 책임을 전가하는 말도 없었다. 단지 17년 전에 말해야 했던 진실을 말하는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완벽한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강이 계속 말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가족.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건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에요. 서지훈은 여전히 팔을 교차한 채였지만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서아름은 턱을 손바닥에 기대고 있었고 더 이상 그를 평가하지 않았다. 그냥 듣고 있었다. 서민재는 가장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묘했지만 분명히 있었다. 서유나만은 시선을 고정시킨 채였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 뭐야? 그녀가 물었다. 강은 망설이지 않았다. 단 한 가지뿐이에요. 그가 말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기회를요.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무겁지도 어색하지도 않았다. 단지 마음들이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침묵이었다.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이 위층으로 올라간 후 나는 강이 여전히 부엌 테이블에 앉아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밖의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걸 들었어요. 내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방어적이지 않고 희망적이지 않았다. 그냥 존재하는 것뿐이었다. 진짜였다. 그들은 변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강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제가 남은 전부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그게 충분해요. 그의 눈은 내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너는 어때? 그 질문이 올 거라는 걸 알았다. 항상 그렇듯이 하지만 준비된 대답은 없었다. 그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여전히 조용한 순간의 아픈 흉터를 남기기 때문이다. 너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야. 강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성장이었다. 그가 떠나자 나는 현관에 서서 그의 모습이 인도 위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금빛으로 물든 가로등에 서서히 삼켜져 가는 그의 모습. 내 일부는 가벼워진 듯 했다. 내 일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직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시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은 계속 돌아왔다. 화려한 제스처도 과거의 역할을 되찾으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는 단순히 나타났을 뿐이었다. 일관되게, 존중스럽게,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랑은 선언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계속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강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았다. 아이들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때로는 서유나의 과학 발표를 도와주기도 했고, 다른 날에는 서아름이 궁금해하던 근처 사진 전시회에 함께 걸어가주기도 했습니다. 서민재와 함께 자정 넘어서까지 조용히 장기게임을 하는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지훈과는 여전히 느리고 불편한 밀고 당기는 관계였지만 적어도 이제 서지훈은 강이 현관에 나타났을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강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서두르지 않았다. 고치려 하지 않았다. 화려한 말도 없었다. 오래전에 닳아떨어진 섬세한 천을 조심스럽게 수선하는 것처럼. 그가 아이들을 보는 방식, 각 순간에 들어가는 방식이 성스러운 것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보물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 자신도 지켜봤다. 한때 그를 깊이 미워해 그의 이름을 지우고 싶었던 여자가 이제 낯선 방식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불안정하고 부드러운. 어느 늦은 저녁, 아이들이 모두 위층으로 올라간 후 나는 두 잔의 차를 우려내어 뒷문으로 나갔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가을바람이 단풍나무 사이를 스치며 침묵에 조용하고 깊은 생각을 실어보냈다. 강은 이미 거기에 서서 난간을 의지하고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넸고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있었다. 이 풍경, 그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여기서 매일 밤 앉아있다고 말했지? 아이들과, 내 남편과, 몽실이라는 고양이랑. 나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나는 고양이를 싫어해. 그는 미소 지었다.
알아. 하지만 너는 그렇게 말했어. 그때는 작은 꿈을 꾸는 것이 아픔을 덜어줄 거라고 믿었지?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랬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는 그가 그 그림에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강은 나에게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현관의 부드러운 빛과 추억에 젖어 있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망쳤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하지만 만약 내가 허락한다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같은 건 아니야. 완벽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다른 것, 진실된 것. 나는 머그잔을 더 세게 잡았다. 따뜻함이 손가락 사이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흐름이 느껴졌다. 의심, 예상처, 그리고 너무 오래 품어온 질문으로 이루어진 흐름이었다. 강,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치며 말했다. 내가 떠난 그날, 정말 아이들 때문이었어?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치 공기가 긴장한 듯 했다. 아니야, 그는 속삭였다. 그의 눈이 내려갔다. 그건 말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었어. 하지만 진실은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진실은 내가 당황했어. 미래를 바라봤고 너 곁에 서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보지 못했어. 너는 강했어. 그리고 나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약했어. 그의 대답은 아프지 않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프지 않았다.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안에 스며들었다. 나는 생각했어. 내가 속삭였다. 만약 당신이 그 말을 했다면 우리는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사라졌어. 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걸 평생 후회할 거야.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침묵이었다. 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언덕 위로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마침내 말했다. 너무 많은 것이 변했어. 나는 더 이상 몽실의 이름을 일기에 썼던 그 여자가 아니야? 강은 조용히 웃었지만 말을 끊지 않았다.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만약 내가 정말 여기 있다면? 그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머물고 싶다면 그리고 사라진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럼 maybe 우리는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거의 20년 만에 우리 사이에는 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나란히 서 있었다. 서 씨의 이야기는 상기시켜준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치유의 토양이 된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내, 진실, 용기와 마주칠 때 그것은 우리를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혜로, 의도로, 그리고 때로는 두 번째 기회를 통해. 당신은 어때요? 버림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족, 구원, 그리고 존재 자체의 조용한 힘에 관한 더 많은 진정한 이야기를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